여러분, 오늘 영상은 중간에 끊으면 손해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보증금이 매입가를 이기는 구조가 실제로 가능한지 오늘 숫자로 똑 떨어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211-3 사건 번호 2024 타경 113,197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12개고 매각기일은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철근 콘크리트에 엘리베이터까지 갖춘 신축급. 사용 승인 2021년 7월 28일, 대지 184이약 55.66평, 연면적 410.03이약 124평. 외관은 베이지 톤 석재 마감, 블랙 프레임 창호로 깔끔하고 접근성도 좋아 관리 임대 모두 유리합니다. 핵심 숫자 4개만 기억하세요. 3차 최저입찰가 18억 3,213만 1천원. 세입자 21명. 보증금 총액 21억 7,835만원. 월세 합계 147만원. 네, 맞습니다.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큽니다. 그래서 가능한 설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저가 낙찰 과정으로 내 돈을 최소화하고 남의 돈이 대신 일하는 구조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한 걸음씩 보여드릴 겁니다. 입지는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죠. 중앙대학교 후문생활권, 바로 이어지는 중앙대병원 수요, 흑성형 노량진역 한강권까지 걸어다니는 생활반경. 이런 조합은 임대 공실이 생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현장 사진만 봐도 감이 오실 거예요. 신축급 외관, 정돈된 설비, 엘리베이터, 관리 상태 깔끔. 딱 완성형 임대 물건의 외형입니다. 권리도 한 줄로 먼저 정리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주대메네스 대부 근저당. 임차인의 전입 확정 대부분이 이 기준 권리 이후라서 후순위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낙찰자 인수금 영원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저는 늘 그렇듯 등기 부갑을,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부를 원본 대조해서 대항력 예외가 있는지 끝까지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단계에서 임차인별로 시원하게 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의 포인트를 딱 짚겠습니다. 보증금 21.78억 vs 최저가 18.32억. 이 수치 조합이 만들어내는 건 대출과 보증금이 함께 굴러가면서 내 현금 투입을 얇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정말 가능해요? 라고 묻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하나부터 끝까지 자금 흐름, 위반 건축 해소 로드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만약 이 영상의 물건 마음에 드셔서 낙찰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항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돈 되는 경매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는 정보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현장 법원건 충물 대장 배당표까지 싹 다 뜯어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입니다. 이 경매 물건의 기본 정보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3,197번입니다. 경매 일자는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10시입니다.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입니다. 감정가는 28억 6,270만 5천원이지만 두 번 유찰되어 현재는 64% 떨어진 18억 3,213만 1천원부터 시작합니다. 반드시 최저입찰 금액인 10%인 1억 8,321만 3,100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돈은 상관없지만 단돈 100원이라도 부족하면 낙찰이 취소됩니다. 이제 이어서 주변 환경과 과연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장 감각부터 잡고 가시죠. 지도 한번 머릿속에 펼쳐봅니다. 우리 건물은 흑석동 211-3. 왼쪽으로는 상도역 생활권, 오른쪽으로는 중앙대학교 캠퍼스. 빨간 점선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첫째, 학교 동선. 문 밖을 나서서 1분만 가면 바로 중앙대학교 후문입니다. 차도 필요 없고 자전거조차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공실이 안 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둘째로 생활 인프라가 매우 뛰어납니다. 골목만 내려가면 편의점, 카페, 분식, 세탁, 헬스가 줄줄이. 야식을 부르는 치킨집 불빛이 매일 밤 유혹합니다.
세입자는 한 달 살고 장기 계약으로 돌아섭니다. 이유요? 살기 편하니까. 상도역 노량진역 버스로 이어지는 축이 근거리입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상권이 한데 모여 있으니 학생, 연구원, 병원 직원, 인근 직장인이 섞여 사는 수요풀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곳은 경기가 살짝 흔들려도 월세가 쉽게 안 빠집니다. 넷째, 골목 접근성. 건물 앞 도로는 차량 진입 원활, 배달이사 청소차가 부담 없이 드나듭니다. 언덕, 흑석 특유의 기복은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모든 걸 평지처럼 만들어줍니다. 이제 건물 자체를 볼까요? 이 친구의 매력은 외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베이지 톤 석재가 안정감을, 블랙 프레임 창호가 세련미를, 1층 그레이 석재 라인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보는 신축 감성. 학원 건물인가? 하는 소리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구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철근 콘크리트 RC, 엘리베이터 탑재, 공용부는 LED 조명 CCTV 디지털 도어락으로 기본기 탄탄. 사용 승인 2021-7-28이라 완전 새 건물입니다. 하잔 후 수균열 걱정이 적습니다. 수치로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대지 184-255.66평, 연면적 398.55410이 대약 120평, 건폐율 약 59%대, 용적률 약 176%대 땅을 낭비 없이 잘 써먹은 비율. 층별 면적감. 지하 약 74.882, 22, 68평 원룸형 주거 구에게 적합하고 1층 약 78-48이 23, 74평 공부상 주택으로 현황은 임대 효율형 다중주택 세대화 사용. 2층 약 85.372, 25.82평 주택. 3층 약 85.372, 25.82평 주택. 4층 약 74.452, 22.52평 주택. 옥탑 5층 계단실 11.482, 347평. 그 이외에도 주택으로 3평과 창고 0.45평이 있습니다. 이는 제시외 건물이나 경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 조합이면 총 세대 다수 구성이 가능하고 엘리베이터 덕분에 4층도 경쟁력이 살아납니다. 실내 느낌도 디테일로 볼게요. 천장고 여유 큰 창 채광환기 우수. 풀옵션 원룸 구색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전자레인지이라 입주 전 세팅 비용 제로. 샤워부스 분리형 욕실로 물팀 스트레스를 줄였습니다. 공용부는 청소 대행이 돌아가고 분리배출 동선이 깔끔하게 분리. 요즘 4층 건물에 승강기 설치되어 있는 건물 별로 없습니다. 이 물건에는 무엇보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강점입니다. 그것도 겨우 4년 넘은 완전 새거나 다름없는 엘리베이터입니다. 한마디로 세입자가 편하다고 느끼는 요소들이 다 박혀 있습니다. 현황에서 체크할 리스크도 솔직하게 짚겠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을 보면 노란 도장은 찍혀져 있지는 않지만 2023년 2월 10일 위반 건축물로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사람들은 이 건물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야. 입찰하면 안 되겠어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 분명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유를 자세히 확인하여 보면 5개 주차장 일대 기능 미유지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물건을 적치해서 주차장 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에 올려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에 에어컨 실외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반드시 꼭 구청 건축과에 전화해서 위반 사유 항목 위치 면적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사유가 실외기 위치 주차용도 표기라면 즉시 시정 실외기 옥상 이설 배관 정리 사진 서류로 해제 요청. 저는 이 과정에서 담당자 전화번호와 대사까지 콜 스크립트 해제 요청 문항까지 화면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이용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구청에 확인해보니 저희 설명대로 에어컨 실외기 설치의 문제라면 실외기를 옥상으로 이전하면 좋겠습니다. 비용은 한 대당 약 30만원가량 예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생활 시뮬레이션을 잠깐 해볼까요? 아침 8시 40분 학생 임차인 슬리퍼 신고 엘리베이터 탑승하고 2분에서 4분 도보로 강의실 착석. 이런 공실 없는 물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물의 한 줄 정의. 대학병원 역세권이 만든 3중 수요 위에 신축급 설비와 엘리베이터를 얹고 면적 배치가 임대 효율을 올려놓은 집. 더 이상의 환경과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건 입만 아픕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권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법으로 확인할 시간입니다.
좋아 보여도 권리가 꼬이면 끝. 경매의 진짜 승부는 여기서 납니다. 오늘은 흑석동 211-3의 권리를 한 장으로 끝내는 방법을 보여드리죠. 먼저 타임라인부터 정리합니다. 핵심은 단 하나, 말소 기준 권리. 등기부 등본을 발부받아 펼쳐봅니다. 이 물건의 기준은 2021.08 19호 주대메네스 대부 근저당 14억 5,800만 원입니다. 우리는 이 날짜를 기준선으로 놓고 그 이후에 10개가량의 압류와 임차인의 임차권 설정이 10여 개가 달립니다. 그런데 2021.08 19호 주대메네스 대부 근저당 이후에 달린 모든 것은 경매 이후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항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죠. 세입자 21명의 전입 확정 대부분이 기준선 이후입니다. 즉 후순위 임차인. 후순위는 낙찰 시 권리 소멸, 배당에서 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미 한 줄 결론이 나옵니다. 인수금 영원 시나리오 조건부. 그럼 조건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대항력 보유자 없음이 원본 서류로 확인될 것. 둘째, 배당 요구 종기 내 신청 여부가 정리될 것. 셋째, 숨은 점유자 전입 없고 점유만 있는 미등기 임차인 무상거주 등가 없을 것. 저는 그래서 항상 등기 부갑을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부 이 3종 원본을 서로 교차 대조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제 배당 구조를 아주 쉬운 말로 뜯어볼게요. 맨 앞은 집행비용. 그 다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가 지나갑니다. 서울권 기준으로 소액 임차 한도는 정해져 있고 주택가액의 12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1순위 배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이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 그리고 남은 돈을 확정일자 빠른 순으로 임차인들이 나눠 갔습니다. 이번 사건 자료를 보면 소액 임차인에게 5천만 원씩 선배당된 흔적이 여러 건 보입니다. 즉 법에서 보호하는 만큼은 먼저 떼어갔다는 뜻이고 그 다음부터는 순서대로 줄 서는 경기입니다. 그럼 못 받은 임차인 돈 낙찰자가 대신 주나요? 라고 자주 물으시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닙니다. 후순위 임차인이 배당에서 덜 받아도 그 미배당분은 임차인의 손실입니다. 지방에서 공부한다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마련한 보증금이 이 한 번으로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저희는 이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아니라도 어차피 누군가가 이 물건을 낙찰받을 것이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나 여러분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 물건의 주인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물건에서 권리 분석을 예외는 하나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안 했거나 배당으로 다 못 받아 남은 잔액이 있을 때 그 미회수분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이번 건은 대항력 보유자 자체가 안 보이는 구조라서 인수 영원 시나리오가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실무 팁. 임차인의 증액이 있었다면 증액분은 증액일 기준 새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새 확정이 없으면 그 증액분은 후순위 취급, 보호폭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세가 5천 1억처럼 바뀐 계약은 반드시 증액일 확정일자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임차인별로 표에 체크박스로 구분해 드립니다. 또 하나 임차권 등기가 보이는 세대들이 있을 겁니다. 임차권 등기 자체는 대항력을 새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대항력 판단은 전입 점유의 시점으로 끝나고 임차권 등기는 점유를 상실해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결국 기준선보다 늦으면 후순위. 깔끔합니다. 이제 낙찰 후 현장에서 살아남는 권리를 정리해보죠.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모든 권리 후순위 임차권, 가압류, 압류 등은 낙찰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남는 건 선순위 권리뿐인데 이번 케이스는 그게 보이지 않아서 낙찰자가 떠안을 인수 항목이 없습니다. 여기서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이 없다 해서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소액 임차인에 대한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두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소액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 신청을 하면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나중에 편안하게 명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지금부터 낙찰을 받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돈이 나가는 길, 그 여정만 보여드립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소리가 울리는 순간 우리가 상상하는 건 이제 내 건물이다. 지만 사실 그 순간부터 지갑은 피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2번 물건 3차 최저입찰가 기준 18억 3,213만 원. 이 금액 그대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지금부터 한 푼이라도 허투루 빠져나가는 돈은 없다는 마음으로 보시죠. 먼저 은행. 요즘 정부 규제 아시죠? 조정 대상 지역이라 대출은 40% 한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은행이 내주는 돈은 7억 3,285만 원, 나머지 60%는 오롯이 내 돈 10억 9,927만 원입니다. 여기까지야 뭐 나도 준비돼 있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잠깐만요.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건물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바꾸려면 취득세가 나갑니다. 이번 건 기준으로 4.6%, 즉 8,427만 원. 여기서 난 법인이니까 좀 더 싸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법인은 12.4%로 세금이 거의 2배 반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무주택 개인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법무사 비용계약서 작성, 등기 이전, 인감, 서류 처리까지 적게 잡아도 100만 원이 나갑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내 돈 60% 취득세 법무사비 11억 8,455만 원. 네, 아직 집 열쇠도 못 받았는데 11억 8천만 원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대출이 있으니까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나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출도 돈이 아니라 시간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엔 이자라는 이름의 대가가 따라붙죠. 은행은 연 4%를 요구합니다. 7억 3,285만 원, 4%연 2,931만 원, 즉 월 244만 원입니다. 에이, 그 정도면 괜찮네 싶겠지만 그건 아직 진짜 고통의 절반도 안 왔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 돈도 생각해야죠. 내가 넣은 11억 8,455만 원, 그 돈도 사실상 은행에 예금해 뒀다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던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의 기회비용도 똑같이 연 4%로 봅니다. 결과는 연 4,738만 원, 즉 월 395만 원. 이 둘을 합치면 매달 639만 원이 금융비용으로 사라집니다. 그 말은 이 건물을 사자마자 매달 639만 원짜리 구멍이 통장에 뚫린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 이건 망하는 구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구멍을 메우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걸 메워서 플러스로 돌리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경매 투자자의 기술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걸 플러스로 돌리는 수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은 규제지역 기준 보수적으로 40%, 금액으로 7억 3,285만 원 정도죠. 제 돈은 10억 9,927만 원, 여기에 세금과 법무비까지 더하면 11억 8,455만 6천 원이 제 지갑에서 이미 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증금이 들어옵니다. 이 건물 세입자들이 맡긴 보증금 총합이 21억 7,835만 원. 저는 이 돈의 첫 줄을 이렇게 씁니다. 은행 대출 전액 상환. 보증금에서 7억 3,285만 원을 바로 빼고 그 자리에서 이자 0원을 선언합니다. 한 달에 200 몇십만 원씩 나가던 이자? 이제 종료입니다. 두 번째 줄은 제 돈입니다. 보증금에서 남은 금액으로 내 돈 11억 8,455만 6천 원을 전액 회수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통장에 숫자 하나가 남습니다. 2억 6,094만 974원. 저는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은행에 묶어둡니다. 무조건입니다. 대표님, 이걸로 다른 투자 돌리면 더 벌죠? 아닙니다. 절대 불가.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입자가 방을 비우겠다 하면 우리는 보증금을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전 주인처럼 현금이 말라버리는 순간이 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남은 보증금은 전용 예치계좌에 묻고 원금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이자만 씁니다. 원칙 끝. 여러분들 중에 세입자가 방 비우면 그럼 공실이 지속되면 어떻게 하냐, 나도 또 경매에 날라가 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하실 겁니다.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곳은 1분 거리에 중앙대학교가 있습니다. 공실이 없어서 난리니다. 그럼 은행에 나머지 돈 넣어두면 뭐하냐고요? 이제부터는 이 예치금이 조용히 일을 합니다. 은행 예치 이자를 보수적으로 연 4%만 잡아도 월 약 87만 원이 통장에 톡톡 떨어집니다. 원금은 그대로 이자만 살짝 사용하는 구조죠. 동시에 건물은 숨쉬듯이 월세를 가져옵니다. 지금 법원 조사표 기준으로 월 147만 원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조사가 빠진 세대나 공실 변동을 보수적으로 반영해도 월 약 300만 원 라인은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못 박습니다. 보수 월세 300만 예치이자 87만 월 387만 원. 여기서 시작합니다. 더 벌려면 다음 단계에서 설계하고 오늘은 안전선부터 고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약속 하나 더. 저는 운영 원칙을 영상에서 공개 선언합니다. 보증금 들어오면 무조건 대출 상환 내 돈 회수 남은 보증금 예치. 예치 원금은 절대 사용 금지. 이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원금은 세입자 보증금 반환용 비상 탱크다. 이 한 문장으로 과속을 막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흔들리면 현장은 금방 버거워집니다. 그리고 일정은 이렇게 갑니다. 계약 재정비 끝나면 저는 매달 퇴거 입주 캘린더를 먼저 띄웁니다. 보증금 반환이 한 달에 2건 이상 겹치지 않도록 분산, 신규 계약은 예치 잔액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 예치 잔액이 2억 아래로 내려가려는 신호가 보이면 바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게 살아남는 운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요약, 제 말 그대로 받아 적으셔도 됩니다. 보증금으로 은행빚부터 싹 갚고 내 돈 전액 회수합니다. 남는 2억 6천은 반드시 은행에 묶어두고 이자만 씁니다. 그래야 세입자 퇴거 시 보증금을 지체 없이 돌려줄 수 있고 정건물주처럼 현금이 말라붙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수 월세 300만 예치이자 87만 월 387만. 안전선부터 고정하고 이어서 매각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그럼 만약 이 물건 내가 갖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문의처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어려운 권리 분석과 궁금한 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시원한 상담해 드립니다. 여태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 한번 꾹 누르시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좋아요는 기본이지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매각을 해보겠습니다. 매각하기 전에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 분 계시죠? 과연 이 물건이 잘 팔릴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스입니다. 왜냐면요, 퇴직금 갖고 뭘 할까 고민하시는 분 많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사업이나 장사하기에는 부담이 크죠. 이런 물건 하나 갖고 있으면 평생 편안하게 월급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물건은 정말 딱입니다. 먼저 개인이 매각을 하는 상황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낙찰 당일 법원 복도에서 망치 소리가 뚝 끊기던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찍은 금액은 18억 3,213만 1천 원. 그 즉시 계산은 시작됐죠. 등기 이전을 준비하며 취득세 4.6% 8,427만 8,026원, 법무비 100만 원이 더해져기 건물의 실제 취득원가는 19억 1,740만 9,026원으로 고정됩니다. 여기까지가 1막, 우리가 진짜로 산 가격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공실은 없고 관리 리듬은 안정됐습니다. 3년이 지나 우리는 차분히 매각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립니다. 가정은 명확합니다. 감정가 28억 6,270만 5천 원에 판다. 양도 단계에서 빠져나갈 비용을 양도 비용 3천만 원으로 미리 잡아둡니다. 이제 진짜 숫자만 남습니다. 양도 차익은 28.62705억 19.1740 9억 0.3억 9.15295974억 정확히 9억 1,529만 5,974원. 이 금액이 오늘 우리가 묻는 단 하나의 질문 세후에 얼마나 남는가의 출발점입니다. 장면을 둘로 나눠봅니다. 첫째, 개인 1주택자 비거주가 3년 보유 후 매각할 때. 둘째, 법인이 즉시 매각할 때 요청대로 배당소득세는 제외. 같은 건물, 같은 매각가, 다른 결말입니다. 먼저 개인입니다. 이 물건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지만 1주택 비거주는 중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만 조용히 적용하면 됩니다. 보유 3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 6%가 차익에서 빠집니다. 9억 1,529만 5,974원, 6% 5,491만 7,758원.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한 번 더 빼고 나면 남는 과세표준은 8억 5,787만 8,216원. 이 금액은 상당 구간이라 기본 누진세율로 계산했을 때 세부담이 묵직하게 나옵니다. 보수 계산으로 국세 약 3억 6,030만 8,851원, 지방소득세 약 3,603만 885원 합쳐서 약 3억 9,633만 9,736원. 그리고 마지막 장면.
9억 1,529만 5,974원 3억 9,633만 9,736원 5억 1,895만 6,238원 즉 약 5억 1,895만 6,238원이 바로 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거주를 하지 않았기에 비과세는 아니지만 보유연수 공제와 기본세율만으로도 3년 보유, 세후 약 5.19억 실현이라는 완성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신고된 누진공제와 영수증 정산으로 수백만 수천만 원 단위 미세 조정이 들어갑니다. 룰은 그대로입니다. 이번엔 법인입니다. 장특공 같은 장식은 없습니다. 양도 차익 9억 1,529만 5,974원에 법인세 지방세 포함 실효 약 20.9%만 바로 얹습니다. 9억 1,529만 5,974 20.9% 1억 9,129만 6,859원. 계산은 여기서 끝납니다. 세후로 9억 1,529만 5,974 1억 9,129만 6,859 7억 2,399만 9,115원 약 7억 2,399만 9,115원이 회사 계좌에 남습니다. 오늘 요청대로 배당소득세 대표가 개인으로 돈을 꺼낼 때의 2차 과세는 계산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 장면의 결말은 세금만 보면 법인이 낮아 보인다. 다만 그 돈은 회사 안에 머문다. 로 정리됩니다. 이제 컷없이 두 장면을 한 줄로 연결합니다. 낙찰가 18억 3,213만 1천원으로 들어와 감정가 28억 6,270만 5천원에 나간다. 개인 1주택 비거주 3년 보유는 세금 약 3.96억, 세후 약 5.19억 즉시 내 돈. 법인 즉시 매각은 법인세 약 1.91억, 세후 약 7.24억 회사 돈. 선택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지금 내 통장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회사 안에 있어도 되느냐? 세율의 높고 낮음만 보지 말고 돈의 위치와 사용 목적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한 줄, 이 이야기의 안전장치. 우리는 이미 보증금으로 대출을 정리했고 내 돈을 회수했습니다. 남은 보증금은 은행의 예치의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자만 사용하기로 못 박았습니다. 세입자가 방을 빼겠다는 순간 보증금 반환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원칙이 지켜질 때 이 매각 시나리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완주합니다. 여기까지가 싸게 사서 3년 운용하고 감정가로 파는 한편의 완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주택의 수를 몇 개 보유를 하고 있느냐, 이 물건에서 거주를 했느냐, 기타 등등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 변수는 제껴두고 오직 1주택자가 비거주로 계산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어떠셨나요?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 점 보이실 겁니다. 다음에는 더욱 더 탄탄하고 돈 되는 경매 물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